예,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미국 3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요. 연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은 3월달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8.5%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1981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다. 41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80년대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초에인데 이때가 이제 오일 쇼크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오일 쇼크 끝나갈 무렵과 지금 이렇게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있다.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지난 40년의 이 인플레이션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서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노동부는 소비자 상품과 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액을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2%를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6%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올해 3월과 작년 3월을 비교한 거는 8.5%지만은 6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지금 6%를 넘어서 6.5%, 6.6%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도 숫자는 지금 연준에서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것의 3배를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에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고금리 정책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5%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어쩌면은 5월 달에 0.5%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뒤에 더 많은 0.5%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저희가 전에 잠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떤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말까지 3% 금리 인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총재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좀 하나씩 들여다보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식료품 값 상승이 3월 달에 상당히 가속돼서 2월 달에 비해서 1.5%포인트 더 올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외식 비용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식료품 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외식 비용이 완화되는 것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료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 이것이 이후에 외식비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외식비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식품과 에너지에 자주 변동하는 식품이라든가 가스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고 변동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핵심 물가지수만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3월달 핵심 물가지수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원래는 이제 6%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선 것이어서 제가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월간 핵심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징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월 단위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전년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보면은 다 0.5%포인트 이상 계속 5개월 연속으로 그렇게 0.5% 이상 계속 성장하는, 물가 상승률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3월 달은 0.3%포인트만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름세가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효과로 이것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긍정적인 좀 숫자의 변화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야 뭐 좋겠죠. 일단 물가가 잡혀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이것이 석유 문제만 바로잡으면은 석유 가격만 휘발유 가격만 바로잡으면은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식품 생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석유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이제 비료에도 사용이 되고 살충제에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석유라는 것이 생산 단가, 이 농산물의 생산 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이 이미 많은 비료 회사들이 공장 운영을 감축하고 문을 닫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처럼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뭐 갑자기 증산하자고 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값을 낮춘다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두 가지 요소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나 심하게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요. 해결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해결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첫 단추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긴 한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5만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죠.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에탄올 사용을 허용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해봤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그것으로 풀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식료품 가격의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밀 생산이 올해 좀 줄어들 것이다. 근데 밀 생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밀 생산이 줄어들었다.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올해는 지금 예전보다 수확량이 적을 것이다라고 다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확량이 적다라는 이야기는 올해부터 해서 내년 적어도 한 봄, 여름까지는 상당히 그 식료품 원료가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라는 것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또 하나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물류 유통이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이야기도 너무나 뭐 귀가 아플 정도로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인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류 유통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건 역시 석유 가격이죠. 이게 배가 움직이든 차가 움직이든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기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방역 문제 때문에 이 물류가 힘들어지는 부분도 지금 심상치 않다,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을 했더라도 그걸 하역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하역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부족한 문제, 트럭커들이 지금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스값 문제하고는 또 다르게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지나친 봉쇄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조치가 많아지면서 이런 그 물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연방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각 도시들이 서서히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또다시 팬데믹 물결이 다시 파도가 쳐올 테니까 거기에 대비해라. 올 가을 되면은 다시 백신 주사 맞아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미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안일해지고 별 문제 아닌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팬데믹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퍼센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팬데믹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못된 정책 이반자들이 아직까지도 팬데믹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순하게 석유 문제만 풀어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건비 문제입니다. 원래 연준에서는 두 가지 지표를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는 실업률이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업률에 대해서는 워낙에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실업률을 고민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일자리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현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인건비가 또 인플레이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난 1년 사이에 인건비가 6% 정도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노동부에서 통계를 낸 것인데 3월 달을 지난 3월 달의 인건비 수준이 전년도에 비교하면은 6% 정도 올랐다는 것이죠. 이게 199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인건비 상승률을 보인 거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이죠. 주변에 보시면은 예전에 비해서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인건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6% 오른 겁니다. 물가는 8.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버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내 인건비 상승이. 결국에는 예전보다는 더 긴축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가정들의 실 사례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규모를 낮추어서 좀 수준을 좀 낮추어서 물건도 구입하고 생활 계획을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과거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두세 번 외식 나갔던 것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야 되는 거고, 예. 가스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석유는 어떤 사람이 그냥 레귤러 넣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카풀을 해가지고 그나마 가스비를 좀 절약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식의 생활의 지혜들을 발휘하는 그런 주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건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인건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원가 상승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것이 서비스가 됐던 제품이 됐던 간에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자들은 가격을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인건비를 올렸더니 물가가 더 올라가게 생기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한 단계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인건비 상승을 고려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량 해고 조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인건비가 올라갔다고는 하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씀씀이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죠.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급하는 이 생산자 입장, 제품을 만드는 공장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많이 공급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대를 떨어뜨릴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줄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생산을 줄이면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고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물가의 상승률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오일 쇼크가 왔던 수준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기 때문에 오일 쇼크가 왔었던 그 시대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장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상당히 어둡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적어도 2, 3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해결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보이는 게 없다. 조금만 서둘러서 올 초라든가 작년 말 정도 수준만 됐더라도 가스 문제만 해결하자라고 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가스 문제만이라도 해결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지금 3중 악재가 겹쳐져 있는 셈이죠. 지금 유가 파동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팬데믹까지 겹쳐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 모든 이러한 상황의 원흉은 역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이죠. 바이든플레이션이 일단 시발점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바이든플레이션이 시작점이었었고 그 바이든플레이션에 엎어 씌우는 것 격으로 거기에 이제 전쟁이 터졌고 전쟁 터지고 나니까 바이든은 자기 탓 아니고 다 푸틴 탓이다라고 떠돌리고는 있지만은 푸틴이 욕먹을 건 욕먹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먹을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미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는 영국하고 미국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영국하고 미국 정보부에서는 전쟁 날 거야, 오늘 날 거야, 내일 날 거야, 매일 떠들어댔던 게 영국하고 미국 정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이전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으면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전혀 대책 없이 저렇게 일을 진행해 온 것도 지금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어느 누구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그건 바이든 탓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보면은 바이든 탓이 아닌 것처럼 답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하여튼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